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실, TV 소리만 작게 들리고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그 사이에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풍경, 혹시 상상되시나요? 젊을 때는 뭐 서로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. 오늘 분석에서는요, 바로 이 은퇴 후 많은 부부가 겪는 새로운 침묵의 의미가 뭔지,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한마디. 싸운 건 아닌데요.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딱 꿰돌려는 말이에요. 이게 무슨 갈등이나 불화?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사랑하니까 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.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니. 이 막막함,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.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이 문제를 갈등이 아니라 새롭고 어색한 침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해요.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당혹감, 뭐 그런 것에 가깝거든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게요. 박성우 씨, 가명이고요. 올해 65, 평생을 직장에서 보내고 이제 막 은퇴해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분입니다. 그동안 박성우 씨에게 집이랑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는, 뭐랄까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겠죠. 그런데 은퇴라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. 박성우 씨가 느끼는 이 혼란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. 아내는 그대로인데 왜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지? 집도 그대로, 아내도 그 사람 그대로인데 말이죠. 본인 스스로는 내가 변했나?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동안 박성우 씨한테 집은요, 정말 치열한 바깥 세상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잠시 숨 돌리는 휴식처였어요. 그런데 이제는 집이 그냥 하루 전체가 펼쳐지는 생활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. 역할이 바뀌니까 공간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담사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. 두 분은 함께 사는 부부였을지는 몰라도 함께 머무는 부부는 아니었을 수 있다. 와, 이 미묘한 차이 느껴지시나요? 이게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정서적으로 같은 시간, 같은 공간에 온전히 머물러 본 경험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건 절대 애정이 식었네,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. 수십 년 동안 서로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의 삶의 리듬이 이제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문제입니다. 상담사는 박성우 씨가 내가 변했나 봐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잡아줘요. 누가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사실은 원래부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의 속도, 다른 흐름, 그러니까 서로 다른 리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. 단지 그걸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죠.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. 보세요. 남편의 리듬은 일과 목표 중심이었죠. 집은 그저 쉬는 곳. 반면에 아내의 리듬은 관계와 과정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집은 삶 그 자체였어요.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막 아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의 시간이라는 세계로 들어온 초보자인 셈이에요. 서로 다른 리듬을 가진 연주자가 갑자기 한 무대에 선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. 삐걱거릴 수밖에요.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정말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아주 놀라운 해법이 등장합니다. 어색한 침묵을 억지로 말로 채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침묵 자체를 새로운 소통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박성우 씨처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TV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다면 억지로 대화 주제를 짜내는 것만이 답일까요?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? 꼭 말로 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?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상담사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. 공유된 침묵. 어색해서 할 말이 없어서 흐르는 침묵이 아니에요. 이건 말없이도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침묵이죠.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그 행위 자체로 연결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?
서로를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갔잖아요. 그땐 말이 관계를 쌓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죠.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.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요, 이제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관계의 증명이자 내용이 되는 거예요. 굳이 말로 우리 사이 좋지?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나란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공유된 침묵이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현실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? 네 번째 섹션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바로 20분의 연습입니다. 상담사가 제안한 방법 정말 간단해요. 매일 딱 20분만. 뭐 거창한 거 말고요. 그냥 차를 마시거나 같이 산책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뭔지 아세요?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. 이 연습의 목적은 대화 기술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. 말 없이도 서로의 호흡과 존재를 느끼는 그 감각을 되찾는 게 목적인 거죠. 이 제안을 들은 박성우 씨의 반응이 이랬다고 해요. 아,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네요.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죠.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풍요로워진 시간을 어떻게 함께 써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처음에는 어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았던 그 침묵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 그리고 새로운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은퇴 후의 어색함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다. 둘째, 그건 그냥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시간대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셋째, 말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공유된 침묵 속에서 부부는 새로운 차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. 이 문장을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.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화려한 말,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곁에 온전히 머물러주는 그 시간,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